자, 안녕하십니까. 고1 6월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4번은 이제 다음은 양수 A와 그 다음에 PX에 대하여 P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좀 보였으면 하는 게 일단은 지금 PX라는 애가 4차, 2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PX라는 애는 보기차식이죠. 네. 자, 지금 PX는 보기차식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PX에서 요 상수항을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얘와 얘 합이 딱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오는 이제 식은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가에 들어가는 애는 4-A제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QX라는 애가 얘를 이제 QX라고 둔 거죠. QX가 X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X 플러스 A랑 X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A랑 마이너스 A가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제 QX는 0, 요 2차 방정식이 근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자, 먼저 QX는 0이 중근을 갖는 경우면은 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애는 X제곱은 요거 이항해주면은 4 마이너스 A제곱이 되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중근 가지는 경우는 4 마이너스 A제곱이 0일 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4 마이너스 A제곱이 0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4 마이너스 A제곱이 0이 되면 이제 A는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가 2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중근 가지는 경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언급하는 첫 번째 상황은 Q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A랑 마이너스 A가 확보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A랑 마이너스 A라는 근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 A라는 애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방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 가죠. 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요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A랑 마이너스 A가 각각 중근이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실근으로 보면 4개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은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처리를 해주면은 4 마이너스 A제곱이 A제곱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2A제곱은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A제곱은 2 문제에서 A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루트 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갈까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4-A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가는 저 A 여기가 나죠. 여기가 방금 우리 봤던 루트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게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X가 이제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자,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방금 여기에서 봤던 4-A제곱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4-A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2차 분응식 풀어주면은 A-2,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가 될 텐데 우리 A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한 얘가 F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P, 그 다음에 얘가 Q가 되는 거죠.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P 곱하기 Q 얘는 F
루트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루트 2 들어가면은 2 곱하기 2가 돼서 얘는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보기차식이고요. 보기차식에서 지금 A랑 마이너스 A 가지는 건 알고 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QX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는 거고, 얘는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충분히 박스 지우고도 나올 수 있는 소재니까 같이 잘 공부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은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예,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될 때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에서 x-6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해주면은 x라는 애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등식을 봤을 때 우리 앞에 14번 문제에서도 했듯이 요 상수항의 문자가 있지만 요 문자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a 3a 플러스 1이 되고, 그 두 개를 더한 게 4a 플러스 1이 되니까 저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a 그 다음에 x-3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케이스가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첫 번째는 a가 3a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요 부등식의 해는 a보다 크거나 같고 3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3a 플러스 1보다 큰 경우. 자, 요 경우에는 3a 플러스 1이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a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랑 3a 플러스 1이 같을 텐데,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x가 한 개가 되기 때문에 정수 x가 절대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네. 쓰고 갈까요? a랑 3a 플러스 1이 같을 때는 x는 a 이렇게 하나만 남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수 x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케이스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각각의 케이스 정리 좀 해주면은, 자, 그러면은 얘 부등식 먼저 풀어주면은 여기에서 a는 넘어가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요 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케이스를 좀 빨리 줄일 수가 있는 게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3부터 9까지의 숫자랑 절대로 겹치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3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위치하게 될 거니까 이때는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케이스만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이제 다뤄보면은, 자,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상황에서, 자, 우리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이렇게 있고, 자, 요 a부터 3a 플러스 1이라는 범위는 이렇게 이제 올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만나지 않는 상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a의 값이 커질수록 얘도 커지고 얘도 같이 커지겠죠. 네, 둘이 같이 커지면서 당연히 얘는 3a 플러스 1, 3이 곱해진 형태니까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 x의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되려면은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오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거냐면은 얘가 3a 플러스 1이 4가 되는 순간, 얘가 4가 되는 순간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a의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연하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 4 정수 x가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요 케이스를 1번이라고 하면은, 자, 1번 케이스는 3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 오른쪽 경계가 5가 되는 순간 3, 4, 5 세 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 넘기고 3 양변 나눠주면은, 각변 나눠주면은 a라는 애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얘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A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요거 A의 위치 보고서
요 3이랑 4 둘 다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림이 아주 극단적으로 막 요렇게 그려져서 3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이런 형태의 범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요 경우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게 쭉 가다가 어떤 상황이 올 거냐면은 두 번째로는 자, 얘가 A가 요쯤에 이렇게 위치해서 A가 요쯤에 위치해서 여기 이제 8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8이 들어가는 상황.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얘를. 자,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은 A라는 애가 이제 8은 포함이 돼야 되니까 8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7은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7보다는 클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은 너무 쉬운 게, 이제 A가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요 3A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최소 22보다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훨씬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9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혹시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근데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얘가 예를 들어서 A부터 3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4, 5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안 되는 게 얘에서 얘를 빼보면은 그 두 경계의 차 구간의 길이가 2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2A 플러스 1. 그러면은 우리 요 처음으로 만나는 요 순간이 A가 1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제 얘네 둘의 차가 딱 3이죠. 얘네 둘의 차가 딱 3이에요. 그러면은 차가 3인의 3보다 큰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절대로 정수가 두 개만 들어가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네. 둘의 차가 3보다 커져 버리면은 정수 X가 두 개가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는 1, 그 다음에 A는 8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정수 A의 값의 합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우리 5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부등식 문제고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요 경계에 지금 문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자라는 게 중요했던 거고 조금 이제 이거는 뭐 풀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얘를 좀 미리 생각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우리 뒤에 부등식 문제 하나 더 나올 건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서 요 범위에서는 절대 겹치는 상황 안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볼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많이 봤을 법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지금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px가 지금 가조건에서는 x-2로 나눈 나머지와 x-3으로 나눈 나머지 합이 7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니까 우리 나머지 정리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2랑 p3 둘의 합이 이제 7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서는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대놓고 인수분해하기 좋은 형태죠. 네, 그래서 px는 x-2,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그럼 몫은 우리가 임의로 qx라고 두고 나머지는 rx 이렇게 두고 갑시다. 자, 지금 px는 다항식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qx는 몇 차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rx라는 애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는 우리 1차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r1-r2가 5다 라고 문제에서 식을 줬네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해놓고 써놓고 나니까 가조건에서 우리가 대입했던 2나 3 같은 숫자도 꽤 대입하기 좋은 형태가 되었죠. 왜냐면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0되고 3 집어넣었을 때 0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P2가 R2인 거고 P3이 R3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R2 더하기 R3이 7입니다 라고 식을 다시 한번 서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우리는 R1의 값을 구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RX라는 애가 1차 이하임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면은 이 문제는 끝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2대입해주면은 2A 플러스 B, 3대입해주면은 3A 플러스 B, 얘가 이제 7이다 라는 식 하나 만들어지고,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이제 5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A 더하기 2B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는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가 5니까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A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은 32, B는 16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RX라는 애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R1은 11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차수 생각해서 RX식만 만들어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출제 단원상으로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혹은 뭐 다항식의 연산 단원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공통근 관련된 문제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좀 특히 좀 신경 써서 봐두면은 기말고사에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7번 문제는 세 다항식을 최고차의 계수가 1인 px로 나눈 나머지가 r, 2r, 3r이다. 그때 p3의 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정리 좀 해보면요.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얘를 지금 px, 자 얘를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라고 했는데, px 문제에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구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 편의상 요 px라는 애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px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 몫은 1차식이 되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당장은 뭐 이제 x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q1이라고만 둘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rx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좀 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3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3x. 자, 얘를 또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나머지는 2rx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5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얘를 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q3x 더하기 3rx.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p3을 구해야 되니까 px식을 좀 알아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식을 좀 처리할 거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px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x라는 애는 사실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요. rx라는 애는 필요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x를 지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편의상 요거를 1번식, 요거를 2번식, 요거를 3번식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1번에다가 2를 곱해서 2번식을 빼주면은 자연스럽게 rx가 지워지죠. 네, 그래서 좌변부터 한번 써보면은 2 곱해서 뺍시다. 그러면 x세제곱, 그 다음에 6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2q1x 마이너스 q2x. 자 이렇게 우리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번에다가 3을 곱해서 3번을 뺄게요. 자 1번에다가 3을 곱해서 3번을 빼주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3 곱해서 뺄게요. 그러면 6에서 5 빼니까 x세제곱, 그 다음에 9에서 12 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3x에서 3x 빼니까 지워지고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3q1x 마이너스 q3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나머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나머지가 있는데 요 RX가 소거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된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럼 우리가 이 PX라는 애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거냐면 얘네들이 공통인수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통인수를 구할 겁니다. 인수분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얘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묶어도 되고요. 뭐 조립제법 써도 되겠죠. 조립제법 쓸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자, 그래서 1 가지고 개수합 0이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3 0 4.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가지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빵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통인수 찾아주면은 px라는 애는 지금 x 마이너스 2 하나 겹치고 x 플러스 1 또 겹치죠. 그래서 공통인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풀고 나서 해설 검토하면서 보니까 해설에 되게 좋은 풀이가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드는 풀이가 하나 있어서 그 해설 풀이까지 같이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설에서도 다른 풀이로 나와 있는 풀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방향은 똑같아요. 우리가 RX라는 애를 소거하자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이제 요 두 번째 풀이에서는 어떻게 푸냐면은 요 1번이랑 2번을 더하면은 여기가 3R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뺍니다. 네. 근데 요 풀이가 되게 강점을 가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네 둘을 더하면은 5x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한 다음에 얘를 빼면은 x 세제곱이 지워져서 차수가 다운이 돼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서 공통근 관련된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더하기 2번을 해준 다음에 3을 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5x 세제곱 지워지고 11에서 12 빼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4에서 3 빼주니까 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1, 마이너스 1 빼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q1 더하기 q2 마이너스 q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x라는 애는 이제 얘가 뒤에 마이너스 1이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여기에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풀이가 가지는 가치가 뭐냐,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 공통근 관련된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는 0 뭐 이런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가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공통근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풀어온 과정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가지는 공통근이 x-알파, x-알파라고 하고 얘를 x-베타, x-감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통근, 공통인수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a-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 x-알파, 감마-베타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공통인수는 지워지지 않는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방금 1번에서 2번을 빼던 1번에서 3번을 빼던 얘네들이 살아있는 거죠. 얘네들이 살아있는 거.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RX가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지금 떼놓고 생각했을 땐 얘네들이 공통인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공통근 문제에서 얘네들을 뺐을 때 가지는 가치가 뭐냐, 원래는 2차식이었는데 얘네들을 빼면서 x제곱이 지워지면서 1차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두 번째 풀이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제 처음으로 보였던 풀이에서는 3차식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x세제곱이 싹 소거되면서 차수가 2차식으로 다운됐죠. 그래서 풀이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는 공통인수는 더하거나 빼도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라는 게 이번 기말고사 공통분 관련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소재니까 좀 같이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17번 문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3 구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주면 1 곱하기 4가 돼서 답은 4다. 4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18번. 자, 18번은 뭐 문제 접근만 잘 하면은 되게 이제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 B, C, D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BF랑 CG가 같도록 두 점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을 싹 그려주는데, 애초에 BF랑 CG 같게 그려졌으니까 요 E 기준으로 BC의 수선의 발 딱 내려주면은 요거 이제 좌우 대칭인 형태의 도형,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둘 다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는 EHJ, 얘랑 그 다음에 AIH, 요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뭘 좀 이용해주면 편하냐면은 닮음과 특수각을 좀 이용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얘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면은 요 왼쪽 삼각형 하나랑 요 AIH 얘랑 지금 닮음인 상황이죠. 그리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이제 각의 크기가 60도라서 요 각의 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각의 삼각비를 이용하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수선의 발을 HJI 어디까지 쓴 거야, 알파벳을? 뭐 그냥 X라고 씁시다. 자, 그럼 요 BX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편의상 요 AH라는 애를 X라고 두게 되면은 요 이제 절반의 길이는 1-X가 되는 거죠. 1-X. 요 길이가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 왼쪽 삼각형은 지금 여기 각의 크기가 60도라서 특수각의 삼각비 생각하면은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이루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X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요 삼각형에서 요 보라색 선분의 길이는 루트 3 1-X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문제에서 얘기하는 넓이의 합 구해주면요.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분의 루트 3 1-x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게 두 조각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해서 더해줘서 최소값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분의 루트 3으로 좀 묶어보면요. 여기에서 x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지금 얘는 대칭축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대칭축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3분의 2라는 값은 요 범위 3분의 2, 3분의 1, 요 1과 1보다 작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조건 만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분의 2 대입해주면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네. 더하기 계산 괜히 했다. 다시 정리 좀 해놓고 계산을 할걸.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죠. 네. 자, 그래서 3분의 2 대입해주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니까 9분의 1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여기가 7. 뭐야? 왜 답이 틀렸죠? 3을 안 곱했네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서 3분의 루트 3이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과 특수각을 좀 잘 활용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 자, 19번은 y는 x제곱 위에 그래프 위에 두 점 마이너스 t, t제곱, t제곱에 대해서 선분 a, b를 한 변으로 하고 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CDB가 있다. 그때 이제 뭐 AOB와 COD의 넓이 b가 나와 있는데 우리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놓고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당장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대충 한번 잡아봅시다.
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ACDB라는 정사각형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 CD라는 애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AB 기준으로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우리 편의상 이 위쪽 거를 생각을 합시다. CD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AOB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재. AOB의 넓이를 S1, 얘를 S1. 자, 그 다음에 COD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2. 자, 이렇게 있을 때 S1 대 S2 넓이 비가 5대 1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그림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S1의 넓이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얘는 S2의 넓이가 더 큰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편의상 아래쪽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CD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AB라는 밑변과 CD라는 밑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죠.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B가 5대 1이란 얘기는 결국 뭐랑 같은 얘기냐면은 높이 B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높이 B. 아, 높이 B가 5대 1이구나. 근데 지금 요 AOB라는 삼각형에서의 높이, 요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AB의 Y좌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T제곱이 될 거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COD의 높이는 5분의 1 T제곱이 돼야겠구나.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볼 수가 있는 게 CD 기준으로 원점과 CD까지의 거리가 5분의 1 T제곱이 돼야 되니까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있으면서 CD가 위쪽에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D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삼각형 고려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면은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A, B, C, D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CD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A, B, B, C, D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을 때는 요 CD의 Y좌표가 5분의 1 T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는 CD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1 T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사각형임을 좀 이용해 주면은 요 AB의 길이가 우리 2T잖아요. 요거는 뭐 두 케이스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C, 요 AC의 길이가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 빼주니까 얘는 5분의 4T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5분의 6T제곱이 되겠죠? T제곱에서 빼주니까. 아, 그래서 요 경우는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2T랑 5분의 4T제곱이 같아야겠구나. 그래서 T 문제에서 0 아니라고 했죠? 어디 갔어? 여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변 T로 나눠주고 5분의 4 넘겨주면은 4분의 5 곱하기 2가 돼서 여기에서 2분의 5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2T랑 5분의 6T제곱이 같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 T 나눠주고 6분의 5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3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t의 값의 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3분의 5 해주면은 6분의 15 더하기 10 되니까 6분의 25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가고요. 20번. 자, 20번도 이제 조금 귀찮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자, 한번 문제 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은 절대값 m이라는 애가 5보다 작거나 같고 n이라는 애는 1 이상 1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이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얘는 음수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n이라는 애는 1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부등식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부등식은 mx-3x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인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생각해보면은 얘는 n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m이죠. 근데 이제 얘는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까 앞에 문제 부등식 문제 풀었을 때처럼 케이스를 나눠줘야 될 거고, 마찬가지 밑에 있는 부등식도 n이랑 3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부터 좀 처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2차 부등식 상황인데 얘는 지금 이 경계에만 m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x 앞에 m이 있어가지고 얘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m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의 상황을 2차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케이스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겠구나 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m이 양수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2차 함수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양수 얘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m, 여기가 m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죠. 얘는 m이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m이 음수기 때문에 얘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m분의 3 이렇게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니죠, m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m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찾고 싶은 거니까 얘는 여기랑 여기가 될 거라서, 그래서 우리 m이 양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해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요. 마찬가지 m이 음수일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의 범위는 m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부등식은 우리가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게 얘는 그냥 여기다가 씁시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우리 n이 3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n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두 번째 n이 3보다 크면은 3보다 크고 n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아까 앞에 부등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n이 3일 때는 0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서 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수 x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경우 안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m이 양수일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앞에 부등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케이스를 빨리 날려버리고 가면 좋은 게, 여러분 지금 n이라는 애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해의 범위는 전부 다 양수 범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고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애초에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차피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m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부터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케이스 1. 자, 케이스 1은 m이 양수일 때. 자, 그러면은 m분의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m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지금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일 때는 3, 2일 때는 1.5, 3일 때는 1, 4일 때는 0. 얼마, 5일 때도 0.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인 경우 제외하고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3보다 작죠. 네. 3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의 하나의 경계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2, 3, 4, 5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3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n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겨버린다면은 여기에 이제 4가 들어가야지 정수 x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n이 5일 때가 가능할 겁니다. n이 5일 때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쪽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2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때는 1이 들어가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m이라는 애가 2에서 5, 2, 3, 4, 5일 때는
n이라는 n은 1하고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서상의 개수는 4 곱하기 2니까 8개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자, 근데 m이 1일 때, 자, m이 1일 때는 이제 요 경계값이 3이 돼버리죠. 살짝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가면은, 자, 그러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n이 3보다 작을 때는 정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n이 3보다 클 때는 우리 아까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4는 들어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요때는 5가 되면 하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m이 양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9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케이스 2일 때 자, 케이스 2일 때는 m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m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이제 x는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자, 얘도 이제 각각의 경우를 한 번씩 좀 따져보면요.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두 번째 부등식에서 상황 생각해 보면은 3 기준으로 당연히 3보다 클 때는 정수 x 포함되는 경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3보다 작을 때는 1을 포함하려면은 n이 0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n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해당되는 n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이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자, 그러면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1 되는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되는 경우는 여전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자,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자, n이 1일 때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3일 때 보면요.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자,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찬가지로 2가 포함되는 상황 가능하죠. 그래서 1, 3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고, 뭐 3 기준으로 n이 3보다 클 때는 겹치는 정수 x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때는 n이 1일 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마이너스 4일 때, 자, n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얘가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얘가 좀 이제 특이한 상황인데, 자, n이 3보다 작을 때는 1, 3 이렇게 되면서 2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마침 4가 오른쪽 경계다 보니까 5부터는 5가 되던 뭐 6이 되던 여기에서 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가질 때 무조건 4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일단은 1 되고 5 이상의 값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5일 때, 자, m이 마이너스 5일 때는 이때는 이제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3 기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1, 3 이렇게 되면서 2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고, 3, 5 이렇게 그려지면서 4 들어가는 경우 있을 겁니다. m이 마이너스 4일 때와는 다른 게 얘가 이제 6이나 7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4, 5 두 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일 때 1, 5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개수 세주면 순서상의 개수 2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6개, 7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죠? 11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순서상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20개, 2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21번. 자, 21번은 3차당식 AX와 2차당식 BX는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에서는 AX, B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자,
자, 그래서 식 한번 정리 좀 하면서 가면은 가족권에서는 ax, bx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몫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나에서 q를 쓰고 있어서 여기는 q1x라고 쓸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서 bx의 제곱, bx의 이제 전체 제곱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6x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줬는데 둘 다 16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묶어봅시다. 자,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뭐 앞에서도 우리 비슷한 상황 봤었는데 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다 보니까 1이랑 2를 대입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죠. 네,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하고 가면요. 여기에서 B1의 제곱이 마침 여기도 x-1이 있어서 0이니까 B1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B2 자, B2의 전체 제곱은 요거 날라가고 얘가 16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B2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다 조건에서 B2가 0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B2는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AX는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A3의 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BX 2차 다항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모두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X식 세우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우리 B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자, 그럼 일단은 B1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BX라는 애를 x-1 그 다음에 x-알파 뭐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자, 지금 B2가 4기 때문에 B2는 2-알파는 4가 돼서 여기에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에서 BX라는 애는 x-1, x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요 나 조건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나 조건을 다시 봤을 때 얘가 지금 BX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BX의 전체 제곱.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우리 BX 알고 있으니까 서술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x-1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 x-1, x-1 한번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1 괄호 크게 열고 x-2 qx 더하기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뒤에 있는 x-qx 플러스 16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 q1 더하기 16이 0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q1이라는 애가 16입니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X에 대한 정보를 좀 처리를 해보면은 가족권에서 AX 곱하기 BX가 얘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뭘 알고 있냐면 BX가 이미 X-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족권 처리를 해주면은 가족권에서 AX도 X-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X-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이 A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AX는 QX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QX라는 애가 X-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얘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Q1이 16이기 때문에 절대로 QX는 X-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QX가 X-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AX라는 애는 X-1이랑 QX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수 생각해보면은 AX라는 애는 3차식, 그 다음에 얘 1차식, QX는 2차식이죠? 그래야지 여기가 3차가 되면서 1차, 3차 곱해지면 4차 되니까. 아,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끝이구나. AX는 X-1을 QX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A3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A3은 2Q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Q3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3 집어넣어가지고 Q3의 값 구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3 대입해주면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들어가면은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100이 되네요. 네, 그래서 좌변은 1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3 들어가면은 그냥 Q3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2Q3 구해야 되니까 그냥 전개합시다. 나누지 말고. 자, 2Q3 더하기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은 얼마인가요? 68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1번은 68이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객관식 끝났고요. 주관식으로 합시다. 자, 26번. 자, 26번은 뭐 4점 치고 이제 아무래도 4점 초반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자, 지금 다항식이 x 플러스 1 어쩌고저쩌고 얘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중간고사 때도 많이 처리해 봤을 건데 그냥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만 하면은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게 0이다 이렇게 인수정리 활용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뒤에 추가적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조립제법을 쓰던지 아니면 전개해서 개수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개수비교는 좀 귀찮으니까 조립제법 씁시다. 그러면은 1,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b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자, 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들어가고 1,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 그러면은 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괜히 여기를 b라고 준 게 아닌 게 지금 애초에 b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서 아 얘가 지금 b구나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식까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얘밖에 없어요. 네. 아,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구나. 요 정보 얻을 수 있는 거고 1.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줬으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써주면 되겠죠. 근각요소의 관계랑.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b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자 정리 좀 해주면은 여기에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인데 b 그냥 이거 바로 갖다 씁시다. 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얘가 24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니까 싹 다 넘겨주면은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0이 돼서 여기에서 a는 5가 나오고요. 그 a가 5일 때에 b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b는 6이 돼서 두 개 더해주면은 1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에 11.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좀 할 얘기가 있는 문제인데, 뭐 그냥 한번 일단 풀어보고,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관점도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7번 문제 보면은, y는 k랑 요 fx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y는 k랑 gx가 cd에서 만나는데 요 이제 ab와 cd 얘네들의 이제 그 선분의 길이 관계가 나와 있죠. 네. ab는 ECD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계산 문제로 치부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결국은 ab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두 x좌표의 차가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ab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k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여기에서의 두 근의 차가 곧 선분 A, B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루트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K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D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GX랑 연립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은 K.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CD, 여기에서 CD는 루트 64 마이너스 4 K 플러스 6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A, B가 ECD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루트 지워주기 위해서 제곱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A, B의 제곱은 4CD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제곱해서 가져오면은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K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64에서 24 빼주니까 40이죠. 네. 자, 그래서 4 약분해서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40이다. 이렇게 되면서 5K는 41이 되니까 우리가 K는 5분의 41이 되고, 어차피 문제에서 10K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 곱해서 답은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줘도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다른 관점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요 fx랑 그 다음에 gx를 봤을 때 fx는 최고차의 계수 1이고 gx는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fx랑 gx는 지금 선대칭 관계예요. 그럼 선대칭 관계인 거를 좀 선대칭이래. 점대칭 관계예요. 그러면은 점대칭 관계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게, 지금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면은 fx라는 애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 1,1이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x-4의 제곱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4,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gx의 꼭지점의 좌표가 4,1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y는 k와 4,10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딱 10-k만큼 나는 거죠. 10-k. 그때 지금 요 선분의 길이 CD라는 거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점대칭 이동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지금 fx의 꼭지점 1,1 fx의 꼭지점 1,1 기준으로 10-k만큼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요 점을 우리가 C'이라고 하고 요 점을 D'이라고 하면은 얘가 10-k만큼 올라가 주니까 여기가 11-k가 돼 있겠죠? 11-k. 네. 그러면은 요 CD의 길이랑 C', D'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그림을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면은,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C', D'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A, D가 이렇게 있는 A,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길이 B가 2배 관계야. 길이가 2배 관계가 되면은, 자, 여기에서 X 좌표 기준으로, 여기 대칭축 X는 1 기준으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X 좌표가 커진 그 변화량이 1대2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Y 좌표는 1대4가 되는 거예요, 변화량이. Y좌표는 1대4가 돼야 돼서 여기가 10-k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k-1인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0-k에다가 4를 곱한 게 k-1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40-4k가 k-1이 돼서 5k는 41이다.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계산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던 건데, 작년 9월, 10월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했던 얘기예요. 꼭지점 기준으로 X좌표가 알파만큼 변하면은 Y좌표는 최고차의 계수 A라고 할 때 A 알파 제곱만큼 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X좌표의 변화량의 B가 1대2니까 Y좌표의 변화량의 B는 1대4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대칭성 이용해서도 문제를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28번. 28번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는 문제인데, 다항식 AX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1차 다항식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지금 가조건에서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인수분해를 좀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그래서 뭐 B로 일단 묶어놓고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럼 개수의 합이 0이니까 1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우리 B, X 잠깐 떼고 쓸게요. B 곱하기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해주면은 B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상수항이 지금 1씩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순서 좀 살짝 바꿔가지고 써주면은 B 마이너스 2부터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 B 플러스 1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은 24고 A2는 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문제에서 BX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량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편의상 BX를 X-알파라고 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은 이제 X-알파 마이너스 2, X-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알파, X-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조건에 있는 식 대입을 해주면은 1 대입해주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얘가 24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얘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딱 상수항이 1씩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1이랑 2를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어야 되는데 0을 집어넣네요. 다시. 자,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애초에 1 차이 나는 숫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이제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애들인 거고 그래서 얘가 0이구나. 그래서 알파는 3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알파는 3이구나.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4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X를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AX 한번 식을 써보면요. AX는 알파 자리에 3 집어넣어주니까 X-5, X-4, 그 다음에 X-3, X-2 이렇게 되는 거고 괜히 여기에 7X라는 이상한 숫자 준 게 아닌 게 여기에서 이제 상수항이 합이 같은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뒤에 29번에서도 비슷한 거 만들어지는데 요거 이제 전개를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써주냐면은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더하기 13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더하기 11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면은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24 동그라미 더하기 13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동그라미로 묶어주면은 묶여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여기에서 나머지는 13 곱하기 11이 돼서 13 이렇게 들어가면은 143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29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29번. 자, 29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 A랑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X를 BX로 나눈 몫을 BX 플러스 X, 그 다음에 나머지는 BX 마이너스 X제곱이다. 자, 이거는 중간고사 때 공부하면서 많이 봤을 법한 상황인데 AX를 BX로 나눈 몫이 BX 플러스 X, 그 다음에 나머지가 BX 마이너스 X제곱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나누는 식보다
항상 나머지는 차수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B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차수가 작아지려면 BX라는 애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여야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나조건을 우리 28번에서 썼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지금 AX라는 애가 BX-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BX-X로 묶을 겁니다. 그럼 BX-X로 묶는다라는 거는, 자, BX-X를 다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 BX-X 만들어주면은 없던 X 생겼으니까 여기 더하기 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BX-X, BX-X 더하기 2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BX-X 더하기 2X가 아니라 더하기 X-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BX-X 덩어리들이 막 생겼다고. 그러면은 얘를 BX-X라는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다 묶어주면은 못 묶여 들어가는 애들이 여기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얘만 못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건데, 근데 못 묶여 들어가면 안 되거든? 문제에서는 나누어 떨어진다라 그랬어. 아까 얘도 여기 묶여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얘기는, BX-X라는 애가 얘란 얘기죠. X제곱 플러스 X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BX는 X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B2, 아까 B2가 아니라 A2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뭐 굳이 A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해놓은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2라는 거는, 자, 우리 B2 미리 구해놓고 가면은 B2는 4 더하기 4에서 8이니까 여기에다가 다 8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8 플러스 2 더하기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0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84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마지막 30번. 자, 30번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법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가 조금 쌓여 있어야지 좀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해봅시다. 자, 지금 fx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5x, g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k가 x는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는 fx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세주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라는 애하고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근데 그 점의 개수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3인 실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fx라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5x니까 0일 때랑 5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 있을 거고, gx도 마찬가지입니다. gx는 5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애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우리가 x는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gx만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쟤네들을 다 그려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a는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5일 때는요, 5보다 작을 때는 fx 2차 함수 따라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랑, 우리는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 있죠. y는 x 플러스 k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사이가 되면은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또 다른 예시로 이번에는 우리 a가 2분의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 딱 꼭지점. a가 2분의 5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때는 2차 함수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직선으로 환승 갈아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요 y는 x 플러스 k 기울기가 1인 애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얘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 지금 우리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와 관심을 가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저는 hx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그 hx라는 애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 함수나 보라색 함수의 그래프가 hx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근데 요 y는 x 플러스 k라는 애가 좀 불편해. 얘가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서. 자, 근데 생각해봅시다. 보세요. 요 이해를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다시 쉽게 하자. y는 x제곱이랑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 요 두 함수의 교점이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x랑 y는 2 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같아요. 왜냐면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건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데 x제곱은 x 플러스 2다라는 방정식이나 x제곱 마이너스 x는 2다라는 방정식이나 똑같잖아. 넘기면 똑같은 거잖아. 넘기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요 hx라는 함수와 y는 x 플러스 k라는 요 두 함수 사이에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길 원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x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hx는 x 플러스 k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는 hx 마이너스 x는 k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y는 fx 마이너스 x, gx 마이너스 x 라고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y는 k와의 방정식을 연립해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근데 얘가 가지는 장점은 얘는 아까 기울기가 1인 사선이었는데 기울어져 있는 선인데 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기가 편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 문제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식 써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x가 a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5 얘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 살짝 그려놓고 가면은 얘 그래프는 일단은 위에 2차 함수는 여기 0일 때랑 6일 때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애초에 얘랑 얘가 5에서 만났기 때문에 얘랑 얘도 5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F5랑 G5가 같다면 F-5랑 G5-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5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5일 때, 지금 A가 5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y는 k라는 요 상수함수가 요 꼭지점 지나갈 때보단 위에 있고 요 뾰족점 지나갈 때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은 교점 3개 가지는 상황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상황이랑 똑같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길 원해요. 근데 이게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통수학 2나 대수나 미적분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라서 이 정도는 이제 좀 체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점의 개수를 센다라고 했을 때 얘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m이라는 애는 최대값이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은 많이 만나봐야 두 개예요. 그 다음에 gx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 직선과 직선은 아무리 많이 만나봐야 한 개입니다. 물론 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개예요.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의 합이 3개다라는 거는 2차 함수하고는 2번 만나고 직선하고는 1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차 함수하고 2번 만나려면은 A라는 애가 꼭지점 기준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A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면은 2차 함수하고는 절대 2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라는 애는 무조건 이 대칭축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면은 3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서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아타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수함수하고 요 꼭지점 지나갈 때보다 위에 있으면은 얘가 지금 교점의 개수 3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A는 3보다 커야 되는구나.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3 여기다 놓으면 헷갈리겠다. 3 이렇게. 그래야지 2차 함수의 증감 변화가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로 변화가 생기면서 상수와 함수하고 교점의 개수가 2개를 만들어줄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언제까지냐. 지금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3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알았는데 언제까지? Q는 뭐냐? 라고 하면은 자, 근데 우리는 얘랑도 2번 만나야 되고 직선이랑도 1번 만나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동시에 2번, 3번, 다시 2번, 1번 만나서 3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요 이제 꼭지점과 같은 y좌표를 가지는 요 지점 기준으로 내가 A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 따라서 이렇게 쭉 오다가 요 꼭지점과 같은 y좌표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은 얘는 동시에 3번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꼭지점 지나갈 때도 2번 되고 그거보다 위에 가면 2번, 그거보다 아래 가면 1번이거든. 근데 그거보다 살짝 왼쪽에 A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보다 살짝 위쪽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 꼭지점일 때랑 요 점 사이 지나가면 3번 만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요 상황이 오른쪽 경계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꼭지점의 좌표 구해주면 여기가 3,-9 되니까 아, 우리는 요 1차 함수가 y좌표가 -9 될 때 찾아주는 거구나. 그래서 -2분의 3 a 플러스 2분의 5가 -9 될 때 찾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면은 -3a 플러스 5가 -18이 돼서 a라는 애는 3분의 23일 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a는 3보다는 크고 3분의 23보다는 작다가 돼서 2개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2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문제는 일단은 뭐 요거까지는 필수는 아닌데 우리가 a보다 작을 때는 fx,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를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생각해주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어진 상황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x를 그냥 이항해버리자. 그래서 요 x 빼고 상수함수와의 관계로 생각하자.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2차 함수와 교점의 개수 최대 2개 서로 평행하지 않은 다시 기울기가 같지 않은 지금 직선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최대 1개가 돼서 얘네 둘이 합이 3이 되려면은 둘 다 2개, 1개 만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서 2차 함수하고 2번 만나려면은 얘가 증감 변화가 생겨야지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지 상수 함수하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만나는 상황 생기려면은 꼭지점보다 얘가 살짝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3번 만날 수 있다. 요게 이 3단계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상황만 이해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식만 봤을 때는 딱히 우리가 계산이 그렇게 길지 않죠. 네, 그래프의 개형들만 잘 파악을 해주면은 쉽게 풀는 건 아니고, 계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육모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복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 문제들,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들이 있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